가톨릭 평론 47호. 왜곡된 자유가 내란을 일으켰다. 자유, 민주, 평화의 관계에 대해. 이찬수. 빛바랜 언어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된 뒤 공식 석상에 설 때마다 빈번히 내뱉던 말이 있다. 자유다. 자유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현되는지 쉽사리 규정하기 힘든 광활한 세계지만 그는 자유라는 말을 너무 쉽게, 그것도 아주 좁은 의미로 사용했다. 일제강점기나 독재정권 시절이었다면 결기에 찬 저항적 언어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자유라는 말을 도리어 그 반대편 언어처럼 사용했다. 많은 국민이 딱히 자유를 억압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는데도 그는 자유를 남발하다시피 했다. 아주 값싼 언어로 만든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는 자유와 민주를 동일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에게는 대단히 적대적이었다. 평등지향적 복지, 균형을 위한 나눔 등은 개인의 자유를, 특히 가진 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의 공정은 가진 이가 어쩌다 베푸는 시혜 정도였고 상식도 자유지상주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균형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분배를 공산 전체주의자의 행위처럼 프레임화하면서 국민에게 특정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려 했다. 반자유주의적 야당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고 있다고 간주했다. 야당에 동의하는 많은 국민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품었다. 급기야 공산 전체주의자들을 척결하겠다며 은밀히 모의한 끝에 불법적 계엄까지 선포했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숙청하려 시도했다.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도리어 전에 없던 헌법 유린 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다 더 큰 자유를 상상할 줄 아는 국민과 국회에 의해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가 무수히 내뱉었던 자유가 자신에게 족쇄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의 내면에는 윤석열 개인의 왜곡된 자유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생각한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었고 그의 자유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기회에 자유와 민주의 개념을 정리하고 자유와 민주의 지향점인 평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윤석열의 진영 논리.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은 법 전문가라 할 수 있을 인물이다. 그가 대통령이 된 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수백 번도 더 외쳤지만 헌법 제1조에 담긴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정이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자유는 원칙적으로 민주의 근간이고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자유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되다시피 하는 값싼 언어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는 후자의 자유가 더 중요했다. 그가 셀 수 없이 반복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기득권 중심적 자유, 그런 자유에 종속된 민주였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35번이나 썼고 8.15 경축사에서는 33번이나 사용했다. 그해 9월 세계 각국의 대표자들이 모인 유엔 연설에서는 자유가 위협받고 있으니 자유의 이름으로 연대해야 한다며 자유를 21번이나 외쳤다.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할 때의 자유는 사회주의의 대립적인 진영 논리에 입각한 이념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자유를 반공과 동일시하며 이렇게 말한 데서 잘 드러난다.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유엔 연설문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운운하는 옛말을 꺼냈을 때 그의 자유는 세계와 한반도를 이념적으로 편가르게 하면서 사회주의에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상대적 가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내내 이런 식의 자유만 내세웠다. 이러한 자유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한국에서의 자유와 미일. 한국에서 자유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자유를 좋아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과정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모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더 성숙한 자유의 경험을 더해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민주주의도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보수주의자들은 6.25 전쟁의 영향사 속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대항 개념으로 자유주의를 내세운다. 평등지향의 복지 같은 것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한다. 기득권이나 지배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자유 개념에 더 익숙하다. 이렇게 자유라는 말은 동일하지만 그 쓰임새는 많이 다르다. 이 두 가지 자유로는 한국이 서양식 근대의 물결을 수용하는 과정에 동시에 나타났다. 물론 현실에서는 후자 쪽 자유론이 우세했다. 후자 쪽에 가까운 이러한 자유 개념을 한국에 소개한 선구적 매체는 독립신문이다. 19세기 말에 창간된 독립신문의 자유로는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에 따른 사유재산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하는 것, 즉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세기는 서구에서도 유산기급이 부상하고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자리 잡아가면서 재산권을 자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던 때였다. 이러한 때에 한국의 개화주의자들도 개인의 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 개념을 개화의 척도로 삼았다. 이런 자유론을 한국 사회에 이식하고자 한 이들은 대체로 일본 및 미국과 가까운 개화주의자들이었다. 독립신문을 발간한 주도 세력이 미국 시민권자였던 서재필,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견문을 넓혔던 윤치호 등이었고, 역시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한 이승만 등이 필자로 참여한 데서 알 수 있다. 그들에게는 구미가 선도하고 일본이 따라가는 새로운 문명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무엇보다 개인의 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 개념을 민족이나 국가주의보다 큰 가치로 여겼다. 독립신문이라는 제호가 중국으로 상징되는 구체제로부터 독립한다는 취지로 지어진 데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신문은 조선보다 앞선 개화로 서구식 근대의 문을 열어주었던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보수적 자유와 기독교. 개인의 이익 추구와 재산권의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승자와 패자로 나뉜다. 이런 경쟁적 자유는 이론적으로는 사회 진화론으로 정당화되고 국가 단위에서는 식민 지배나 제국주의적 사고로 이어진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런 과정을 비교적 자연스러워한다. 유길준이나 윤치호도 독립신문을 통해 역사는 미개에서 개화로,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화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펼쳤다. 그 문명의 기준은 멀게는 서양이었고 가깝게는 일본이었다. 이완용은 경쟁에서 밀린 조선보다 경쟁에서 앞서 서양식 문명을 이루었던 일본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들에게 서구식 문명의 증거로 여겨진 새로운 현상은 기독교였다. 기독교인이었던 윤치호는 조선의 문명화를 위해 구라파의 1등 국가들이 착실히 믿고 있는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한말 개화파를 통해 뒷받침되기 시작한 이런 기독교 우월의 논리는 100여 년 이상 교회들을 통해 전승되어 왔다. 이를 통해 기독교를 서구식 문명의 척도처럼 여기는 흐름을 만들었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미국인처럼 부유해진다는 생각을 확장시켰다. 그 영향을 받은 이들은 경쟁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물질적 풍요를 신앙의 실천처럼 여겼다. 이런 흐름은 100년도 더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재산권을 중시하는 개인적 권리로서 자유를 내세우고 기독교회가 이런 자유 개념을 견지하면서 배타성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온 뿌리는 생각보다 깊다.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 모든 국민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유를 충실히 누리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적절히 견제하며 제한적이나마 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도 민주공화적 질서와 상호 순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유든 공화든 민주에서 서로 만나며 순환한다. 이러한 공통의 민주 영역을 확보하는 일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주의는 갈등하는 양자의 상위에 있으면서 양자의 대립을 넘어 서로 살려주고 포섭하는 더 보편의 타협적 가치를 지향한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자 긍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더 상위의 가치를 함께 찾아내야만 한다. 그 상위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평화다. 서로를 죽이는 공멸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상생, 그 과정이 평화다. 백범 김구가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는 말을 했다.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란 각자 도생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전체 상생을 위한 자유다. 저만의 눈요기를 위해 꽃을 꺾지 않고 모두를 위해 공원에 꽃을 심을 줄 아는 자세가 성숙한 자유의 표현이다. 자기 조절과 헌신이 더 큰 자유를 만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다우려면 그런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유는 대립의 조화 과정을 겪으며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할 과제다. 좌우 합작의 평화주의. 일제강점기의 우파 민족주의자였던 백범 김구는 좌파 민족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였던 김원봉과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함께하기도 했다. 더 큰 자유를 위한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좌우 합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임이 있는 자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서 자기만을 위해 공원의 꽃을 꺾고 말았다. 만일 모든 이가 꽃을 꺾어 제 집안 화병에 꽂아두려 한다면 공원의 꽃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모두가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유도 그렇다. 자기만을 위한 혹은 자기 편만을 위한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아니다. 자유는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모두를 위해 성심껏 꽃을 심는 데서 그 본연의 가치가 빛난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인 한 그것이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와 대립해야 할 이유도 없다. 필요하다면 사회주의까지도 포섭하면서 이념 갈등을 넘어 상처를 줄이고 조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지속적 과제다. 그 과정을 평화라고 한다. 평화는 소극적 언어를 쓰면 상처와 갈등, 즉 폭력 같은 부정적 가치를 축소하는 과정이다. 적극적 언어를 쓰면 공평과 조화 등 긍정적 가치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다.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를 겪었던 유럽에서 민주평화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도 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의 자유를 내세워 타자의 자유를 억압하려다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도 흩어놓고 힘에 의한 평화만을 내세우다가 상대방과 더 심한 적대관계로 들어가고 말았다. 남에게 법을 적용할 줄만 알았지 자신은 법의 통제를 받아본 적이 없고 받을 생각조차 없었던 이는 결국 자기의 모순과 한계를 스스로 폭로하는 대가로 국가를 극도의 혼란으로 내몰았다. 남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려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가까스로 멈춰 세웠지만 사회는 더 양극화되었다. 자신을 위한 일시적 달콤함에 취해 남도 죽이고 결국 자신마저 죽이는 마약 같은 자유는 더 이상 안 된다. 왜곡된 자유가 민주화 평화를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윤석열을 통해 너무나 절실하게 배웠다. 가톨릭 평론은 복음적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매체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도록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평론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 구독이나 기증도 환영합니다.